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과원 기영입니다. 강력한 무기에 이어서 필살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페이즈4는 마법사가 대세인 만큼 확실히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어떤 기술들이 순위를 차지했는지 페이즈4에 등장한 새로운 능력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터널스의 힘의 원천, 코스믹 에너지입니다. 셀레스털의 힘의 원천이자 행성과 태양을 창조 가능한 힘 역시 코스믹 에너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원작에서는 갤럭투스의 힘의 원천이었으며 우주적인 존재만이 사용하는 강력한 에너지였는데요. 거의 현실 창조에 가까운 사기적인 능력으로서 냉병기 소환, 레이저, 신체 강화, 스피드, 정신 조작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출적인 면에서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원작에서도 헐크나 타노스를 상대로 고전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강력한 종족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데비안스의 사지를 절단하거나 내부를 태워버릴 정도로 위력적인 면에서는 나무랄 데 없는 성능이었습니다. 후속편에서 새롭게 합류한 에로스와 함께 더욱 강력한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텔링스로 발휘할 수 있는 막강한 위력의 폭발입니다. 팔찌의 소유권이 샹치에게 넘어가면서 카마르타지에서 인지할 정도로 엄청난 폭발을 시전했는데요. 샹치가 일으킨 폭발이 웨누가 사용했던 위력에 비해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이는 위대한 수호자의 힘이 깃든 탈루의 무술과 결합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대한 수호자의 힘을 받지 못한 웨누는 이토록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없었던 거겠죠. 샹치가 사용하는 탈루의 무술은 모계 쪽에서 이어진 것으로 보아 그의 어머니인 잉리 역시 비슷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역대 변종 로키 중 최강의 스펙을 지닌 클래식 로키입니다. 능력 하나하나가 기존의 로키를 뛰어넘는 수준으로서 타노스에게 죽었던 기존의 로키와는 달리 분신을 만들어 시선을 끈 다음 도망쳐 살아남았지만 토르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만남을 시도하다 잡히게 되었습니다. 분신들이 일제히 마법을 쓰고 움직이거나 포털을 열고 공간을 이동하는 등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로키의 마법에 대한 원리가 등장했는데요. 일루전과 인물 복제 능력은 서로 다른 능력이었으며, 단순히 겉모습만 재현하는 일루전에 비해 인물 복제는 분자 구조를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스프라이트가 사용하는 능력은 일루전에 가까운 형태이며 로키가 사용하는 분신술은 거의 복제에 가까운 형태인 것이죠. 그중 가장 하이라이트는 가상의 아스가르드를 통째로 창조했던 장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러모로 오딘과 토르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과거를 생각해 본다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사용한 마법이 자신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가슴 뭉클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로키는 착해지면 안 되는 걸까요? 노웨이홈에서 등장한 기억을 지우는 마법 코플콘의 룬입니다. 단순히 몇 명 정도 지우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사람들의 기억을 컨트롤한다는 점에서 행성 단위의 광범위한 마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얼핏 심플해 보이는 주문이지만 멀티버스의 균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마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웡의 말에 따르면 알려진 현실과 그렇지 않은 현실 사이에 어두운 경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결국 피터의 존재를 지워버리면서 균열을 막았지만 신비오트가 남게 되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피터의 존재는 신비오트에 의해 살아나게 되겠죠. 에거사가 보여주었던 강력한 룬 마법입니다. 룬 문양이 적힌 공간에서는 오직 사용자만이 마법을 쓸 수 있었으며 무려 완다의 카오스 매직까지 통하지 않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에거사의 말에 의하면 가장 기본적인 마법이라고 언급될 정도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위력만큼은 1티어급 성능을 자랑했으며 완다가 헥스의 룬 문양을 새김에 따라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절대적인 성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25개의 문자로 구성된 룬 마법은 노르웨이 마법이자 아스가르인들이 사용하는 것으로서 각 문자마다 특정 차원이나 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자를 조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룬을 창조할 수 있으며, 스트레인지가 사용한 룬 마법 역시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얼마나 넓은 공간에 문양을 새기느냐에 따라 위력의 범위가 달라지는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설마 카마르타지가 공격받은 원인이 완다의 룬 문양으로 인한 피해는 아니겠죠?
지금부터 좀 더 스케일을 키워보겠습니다. 이터널스가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스킬 유니마인드입니다. 신체에 흐르고 있는 코스믹 에너지를 한 사람에게 몰아줌으로써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당시 티아무트까지 연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막강한 에너지가 축적되었는데요. 이를 이용해 티아무트를 석화시키거나 스프라이트를 인간으로 변화시키는 거의 신적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유니마인드를 발견하는 방법이 무척 인상적인데요. 삭제 장면에서 파스토스는 아들과 함께 태양계와 중력에 관해 이야기하던 도중 유니마인드 설계에 대한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이터널스는 진화가 불가능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러한 세르시의 변화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원작에서는 셀레스티얼이 인간들에게 심은 X진 유전자로 인해 뮤턴트의 탄생에 영향을 준 만큼 이러한 세르시의 변화는 엑스맨과 연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티아무트를 죽인 계기로 아리셴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냥 아리셴과 맞짱을 뜨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톤을 이용해 막강한 위력을 보여준 인피니티 울트론입니다. 행성을 파괴하는 것이 거의 기본기로 묘사되었으며 멀티버스까지 위협하는 등 영화 버전과는 차원이 다른 막장스러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중 최고의 막장스러움은 바로 은하를 삼키는 연출이었는데요. 수억 년이나 걸려 태어난 셀레스티얼의 업적을 단 1초 만에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자 가장 위력적인 필살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페이즈 4에 들어서면서 TBA라는 장소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면서 살짝 위상이 떨어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울트론은 스톤을 이용해 신체를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수많은 멀티버스를 하나로 묶었다는 감독의 언급으로 인해 제대로 막장스러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와디프를 통해 재발견된 웡입니다. 스트레인지의 얼굴에 비샨티의 보호 주문을 걸어주었으며 이는 슈프림의 거의 모든 공격을 방어하는 막강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후 슈프림이 스트레인지를 흡수하게 됨에 따라 더욱더 강력해지게 되었는데요. 룬 문양과 비교하자면 오롯이 마법 공격 한정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마법과 물리 공격 모두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샨티 쪽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은하가 파괴되는 공격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주문 덕분이었죠. 비샨티의 마법은 인피니티 워에서 스트레인지가 사용하는 검으로 짧게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웡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 마법으로서 괜히 노웨이 홈에서 소서러 슈프림이 된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페이즈 4는 마법사의 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대적 시점을 파괴한 닥터 스트레인지 슈프림입니다. 당시 타임스톤과 다크 디멘션을 저술한 카글리오스트로 역시 절대적 시점을 파괴하는 경지에 오르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적혀있을 정도였는데요. 다만 이 시점을 파괴할 경우 현 시간대의 모든 것, 즉 하나의 평행세계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행성 하나 지켜낸 유니마인드나 은하를 파괴한 울트론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대적 시점은 타임스톤조차 바꾸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피니티 스톤의 권능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연인의 죽음까지 감당하며 현실을 관리하는 스트레인지의 숙명을 매우 잘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변수가 많은 완다의 카오스 매직입니다. 현실 조작, 생명 창조 등 헥스 내에서는 거의 완다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형태로서 멀티버스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가장 무서운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완다가 소서러 슈프림 이상이라고 언급된 시점이 바로 카오스 매직을 실현한 순간이었으며 다크홀드를 통해 조금은 불안정했던 카오스 매직을 한층 완벽하게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모든 능력치가 소서러 슈프림 이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거의 셀레스텔에 버금가는 신적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관리자조차 긴장하게 만들 만큼 앞으로 벌어질 페이즈 4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변함없이 위력을 발휘한 로우 블로우입니다. 엔드게임에서 스타로드가 받았던 고통을 이번엔 로키가 받게 되었는데요. 특히 모비우스의 옛 타임 루프에 갇히게 되면서
도르마무 이상으로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프는 아스가르드 최고의 전사인 만큼 로키가 받았던 고통은 스타로드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페이즈 4 가장 강력한 필살기였습니다. 그 외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아스트랄 디멘션과 미러 디멘션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 문나이트 예고편이 공개된 만큼 과연 어떤 신박한 기술들이 등장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